베트남인이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유흥주점에서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산형 착한 결제 캠페인에 지역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 출정식이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동력을 잃고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 지역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전통시장 역시 설 대목장마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올 만큼 힘든 상황인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부산에서는 착한 결제 캠페인이 시작됐는데요.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모인 현장, 권정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 부산 진구의 한 전통시장으로 모인 인파. 그리고 장을 보는데 결제할 때마다 금액보다 더 많이 결제합니다. 미리 선결제를 해두는 겁니다. 얼마 결제할까요, 선생님? 예, 먼저 하겠습니다. 예. 부산에서 불고 있는 착한 결제 캠페인입니다. 얼어붙은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자주 가는 식당과 카페 등에 원하는 금액을 먼저 결제한 뒤 나중에 영수증이나 쿠폰 등으로 인증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참여한 소비자들에게도 매주 추첨을 통해 동백전이 지원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 상인들은 장사에 힘이 된다고 전합니다. 힘드는데 이제 이렇게 뭐 참 업체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뒤 지역 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는 착한 결제. 지난달 1호 기업을 시작으로 벌써 4호 기업까지 나왔습니다. 선뜻 참여한 네 번째 기업은 경기와 부산, 영남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부산 향토기업인 동일. 양손 무겁게 장을 보고 선결제를 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고 응원합니다. 경기가 어렵지만 특히 우리 소상공인분들, 이런 재래시장 이런 분들이 굉장히 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지만 저희가 마음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또 더 활성화돼서 또 더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을 이용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난 설 명절 전 업무 추진비 10%를 추가 결제하며 십시일반 참여한 부산 지역 기관은 40여 곳.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 기업으로 확산된 따뜻한 착한 결제 캠페인은 다음 주 지역 기업 태웅이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 교육수장을 다시 뽑는 재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서도 투표율이 20%대에 그치는 등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했는데요. 막대한 선거 비용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표율이 걱정인 교육감 선거, 선출 방식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HCM 부산방송 최현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직을 잃은 하윤수 전 부산시 교육감. 차기 부산교육수장을 뽑는 선거는 오는 4월 2일로 확정됐습니다. 각 진영에서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단일화 움직임도 나타나는 등 물밑의 경쟁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관심은 저조합니다. 지금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들 공부도 다 끝났고 다 컸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선거는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고. 실제로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투표율이 23.4%에 불과했습니다. 이 선거에 들어간 예산은 약 565억 원.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저조하다 보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처음부터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함께 출마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저는 오히려 러닝메이트제가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정당한테 좀 책임을 더 주고 그래서 시장과 교육감이 같이 교육 문제를 고민하면서 교육에 들어가는 어떤 자원들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서로 교육으로 갈지 행정으로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분배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전국 교육감 17명 중 최대 5명이 자리에서 물러났거나 물러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어떤 공약들을 들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지가 관건이지만 교육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외면해야 할 명분이 충분하고 투표율이 30% 미만이면 대표성까지도 논란이 될 수 있어 교육감 재선거는 이래저래 난국입니다. HCN 뉴스 최현가입니다. 5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 출정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국회 청원 추진은 지역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동력을 잃고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 지역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출정식에는 부산시장, 국회의원, 지역 경제인뿐 아니라 청년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출정식에 참여한 지역 대학생들은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재발이 됐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말 산업은행법 개정과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 하반기에는 이전 사옥 준공 후 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광안대교 무정차 요금 징수 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차량이 14,000여 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5일 아침 7시 기준 광안대교 스마트 톨링에 사전 등록한 차량은 14,921대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 시스템은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이패스가 없어도 사전에 등록한 계좌에서 요금이 결제됩니다. 또 하이패스나 사전 등록 차량은 통행료 100원이 할인됩니다. 스마트 톨링 시행 이후 광안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들의 평균 속도는 하이패스 기준 시행 전 시속 30km 이하에서 시속 60km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되며 승용차는 한 대당 최대 810만 원, 화물차는 한 대당 최대 1,380만 원, 어린이 통학차는 한 대당 최대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2024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첫째 출산 1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는 1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명사 목조 열애좌상 한 점이 부산시 유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광명사 목조 열애좌상은 17세기 후반 응해 또는 응해계 조각상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으로 조선 후기 조각승 계파의 양식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응해계 불상은 부산과 경상도 지역에서는 보존된 사례가 드물어 연구 자료로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불상은 광명사의 전신인 관음사에 봉안돼 있었으며 보존 상태가 양호합니다. 현재 부산시가 보유한 국가유산은 총 566건으로 이 중 시 문화유산 자료는 128건입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를 기록해 석 달 연속 올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월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로 지난해 10월 1.4%를 기록한 이후 11월 1.5%, 12월 2%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휘발유 10.3%, 공동주택관리비 4.9% 등이 올라 생활 물가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귤은 28.3%, 배추 59.7%, 무 107.2%가 오르는 등 일부 신선식품 물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부산과 울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부산 지역의 시료 습도가 40% 이하로 대기가 건조한 상태가 이어지는 만큼 불씨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초속 15m, 울산에는 초속 20m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베트남인이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유흥주점에서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유명 커피 봉지나 비타민 통에 마약류를 담아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하고 시중에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노래방입니다. 주로 20, 30대 베트남인들이 밀수입해 유통한 마약을 직접 투약하며 밤마다 마약 파티를 벌인 현장입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베트남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세종과 천안, 아산 등 전국 곳곳의 유흥주점과 클럽 등에서 밀수입한 마약을 유통시키고 알선 후 판매, 실제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인 90명을 붙잡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청책이 국제우편으로 이제 정상적인 상품처럼 위장해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은 그거를 중간 수입책이 받아가지고 그 밑에 하부 조직이 또 있습니다. 그 중간 판매책들이 주로 노래방 도우미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거기 방문하는 손님들이나 그런 데다가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이들이 수입한 마약류는 총 10억 4천만 원 상당으로 이 중 7억 1천만 원 상당은 베트남 유명 커피 봉지나 비타민 통에 담아 시중에 유통, 판매됐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결제 수단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중 3억 3천만 원 상당의 합성 대마와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압수했습니다. 또 총책의 지시를 받고 마약류를 밀수입한 국내 수입책 7명과 손님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마약류 투약 장소를 제공한 유흥주점 업주 등 1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66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 중 불법 체류 중이었던 베트남인 33명은 강제 출국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베트남인 총책을 적색 수배하고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중간 판매책과 베트남인들을 추가로 특정해 검거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필요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홍 시장에게 항소심 결과가 담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지난달 6일과 16일 두 차례 발송했지만 패문 부재를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뒤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상고심 절차가 재개됩니다. 민주당은 홍 시장의 대법원 소송 서류 미수령을 두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경상남도 교육청이 2025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유치원 교사 9명, 초등교사 170명, 특수유치원 교사 11명, 특수초등교사 24명으로 모두 214명입니다. 이번 시험에는 229명 모집에 768명이 지원해 평균 3.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경상남도 교육청 유아교육원과 교육연수원에서 직무연수를 마치고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 신규 교사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부산 대표 도심공원인 부산시민공원에서 시민꽃밭을 운영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4일부터 10일까지 올해 부산시민공원 시민꽃밭 참가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주변 참여의 정원에 조성된 시민꽃밭은 총 360제곱미터로 9제곱미터 40개 구역으로 구성되며 개인은 1인당 1개 구역, 단체는 10개 구역 내로 제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